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좋은 것 같던데요. 오늘은 어땠나요? 네, 오늘도 미국 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우 지수가 1% 이상 이제 급등했고, 나스닥 S&P 500 지수도 각각 0.7% 이상 상승하면서 지금 미국 증시는 15개월 내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좀 급등했던 게 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슈가 물가가 많이 안정화됐죠. 그런 가운데 경기도 여전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걸 이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라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네.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맞아요. 골디락스 얘기가 또 나오면서 증시가 계속해서 위쪽으로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은 생각이 현금보단 주식 투자하는 게 낫다. 이런 좀 마인드로 계속해서 또 달러도 최근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식적으로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이제 다음 주죠. 그렇죠? 예. 미국의 금리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시장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 이번에는 조금 인상하고 나서 그다음은 이젠 거의 인상 막바지 아니냐 좀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도 좀 반영되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일단 이제 금리 인상은 아마 이번에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이 이제 하긴 할 텐데 많은 참가자분들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원래는 그러니까요. 이번이 아니고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네. 그게 물가 발표하고 쏙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끝이 보이잖아요. 결국에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내년에는 아마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끝나는 쪽에 시장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증시에 어쨌든 우호적이죠. 작년은 1년 내내 그냥 자꾸만 이제 금리 올리다 보니까 어려웠고 올해도 상반기에 좀 자꾸 흔들렸던 게 금리 인상 끝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자꾸만 늘어져 버렸거든요. 네. 계속 지연됐죠. 근데 이제 이번엔 진짜 끝난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워낙 많이 형성돼 있어서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여전히 좀 좋은 모습들은 좀 이어지는데 물론 이제 오늘은 애플은 좀 빠졌지만 여전히 테슬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또 올라가면서 계속 그 미국의 빅테크 중심의 상승이 이어지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너무 그동안 빅테크로만 사실 되게 몰렸는데 네. 최근 한 며칠 동안 또 미국의 중소형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소형주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까지도 어. 온기가 퍼지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인데 아. 그동안은 너무 큰 것만 갔다면 이제는 조금 이게 분산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상승하는 게 좀 최근 미국 증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한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이끌었다고 설명을 방금 해주셨는데 특히 AI 열풍이 불면서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업들 요즘에 실적 발표하는데 좀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주가도 함께 오른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요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어떻게 나와요? 물가는 좀 안정돼 가는 것 같긴 한데 지표들도 꽤 좋게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지표에서는 아직 좀 반영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표가 오늘 나온 게 두 개가 있는데 미국의 6월 그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난달에 0.5% 증가했다가 이번에 0.2니까 조금 줄어들긴 그러니까 둔화된 거죠. 증가는 했지만 그렇지만 시장에서 이걸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네. 시장이 원하는 건 너무 뜨거운 경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또 경기가 뜨거우면 아까 말씀드린 골디락스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뜨뜻미지근 상태로 지금 이 상태가 유지가 만약에 되면은 견조한 상태만 유지되면 물가는 안정화됐고 경기는 아주 뜨겁지 않으니까 굳이 금리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원하는 데이터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 분명한 건 미국 경기는 좋다가 식곤 있어요. 계속 조금씩 아. 조금씩 식어가는데 예. 이게 식은 게 이제 결국에는 얼어붙으면 안 되거든요. 경기가 얼어버리면 이제 충격을 주는 거죠. 주식시장에 기업 이익이나 이런 데 영향을 네, 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지 식는 거지 어느 음.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 오늘 뭐 소매 판매나 뭐 산업 생산이 분명히 좀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좀 주진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7월 이후 3분기는 뭐 주식시장 더 좋아질까요? 경제를 낙관하는 전망이 좀 늘었던 것 같긴 하던데요. 네, 뭐 지금 워낙 많이 올라서 여기서 뭐 계속 오를지는 참 이게 어렵죠. 이게 주가 지수가 바닥도 아니고 네. 지금 거의 지금 미국 나스닥이나 이런 경우는 사상 최고 시세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분위기에 따라서. 예. 근데 이게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이제 멈출 것 같고 물가는 꺾였고 여기에 기업 이익 전망치는 올라가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AI라는 신사업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기는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너무 또 좋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어서 7월에도 그러니까 FMC가 이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다음 주 정도엔 일단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네. 기조 자체는 어쨌든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음. 그런 그림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다들 좀 인상할 거다 7월에는 FOMC에서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일단 확실하게 보고 가겠다는 좀 예. 그런 심리가 반영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기업들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 발표하나요? 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늘이죠. 오늘 그 테슬라, 네. 넷플릭스가 발표를 앞두고 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테슬라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주니까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사이버 트럭도 생산했고 음. 또 얼마 전에 XAI라고 AI 원래 또 되게 안 좋게 발언을 했던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맞아요. 아예 회사를 만들어 버렸죠. 어. 그래서 AI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이 또 어떤 그림이 또 나와줄지 이게 결국 저는 제가 봤을 땐 자율주행으로 다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음. 전기차 플러스 그 AI 이 두 개 합치면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그림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 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할 텐데 디즈니가 되게 안 좋거든요. 최근에. 네. 경쟁에서 디즈니는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가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좀 안 좋은데 넷플릭스는 또 주가가 좋았어요. 근데 넷플릭스가 중요한 게 가입자 수죠. 이 가입자 음.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지 이걸 또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발표될 저녁에 그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내일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계 1등 파운드리 반도체에서 TSMC가 네.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으니까 이건 또 한국의 반도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기업들까지 내일까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은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중국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너무 좀 느리고 기대보다 좀 느리고 실물 경제 지표들도 좀 부진하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2분기 경제 성장률도 시장 전망치에 못 미쳤다고 하던데요. 중국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고 지금 중국은 물가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디플레 우려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그 일본처럼 이제 되는 거 아닌가. 일본이 지난 아, 30년간 저물가에서 성장을 못 했잖아요. 네. 돈을 그렇게 푸는데도 물가가 낮았고 그러니까 음. 중국도 일본식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고 어. 실제 소비도 부진하고 근데 중국이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이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부양을 이제 중국 정부가 좀 하면 살아나는데 중국 정부가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지금 부채가 많아요. 지방 정부 부채 많은데 여기서 또 부양을 하게 되면 또 뒷감당이 또 어려울 수 있고 또 특히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인도보다 지금 이제 중국이 인구수가 줄고 있거든요. 어. 인구수도 또 이제 주는 데다가 점점 젊은 인구도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 네. 15세에서 60세 이러면 부동산 부양을 해도 효과가 잘 안 납니다. 이 인구가 많고 경제가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할 땐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될 텐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부양한다고 효과가 날까? 또 한 가지가 미국 갈등 중이잖아요. 이 네네. 상황에서 부양한다고 이게 외국인들이 어쨌든 투자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경기 부양 효과 나오려면 해외에서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갈등 국면이니까 돈이 빠져나가요. 그럼 음. 부양을 해도 빠져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좋은데 다만 이제 저는 좀 안 좋은 말씀 몇 개 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긴 좀 어렵지만 적어도 올해 하반기는 다시 좀 조금은 좋아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미중 지금 서로 만나잖아요. 네. 뭔가 지금 갈등 완화하려고 맞아요. 노력하고 예. 있죠. 또 한 가지가 저는 중국이 그래서 부양책 쓸 거라고 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제 이번에 금리 올리면 끝나거든요, 거의. 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안 해주면 중국이 부양책 쓰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돈 풀어서 자꾸만 금리 낮추는데 미국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절로 미국으로 가요. 아, 왜냐하면 금리 높은 곳으로 무조건 가게 돼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미국은 올려주니. 음. 근데 드디어 미국이 끝나는구나.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 부담이 덜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 이대로 가면 또 중국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양책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그건 단기적인 거죠, 사실은. 음. 그렇지만 그래도 하반기엔 한번 그걸 조금은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이 좋지 않으면 뭐 우리도 영향 많이 받고 미국도 영향을 네. 많이 받긴 한데 이게 유럽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네, 유럽도 왜냐하면 중국과 교역을 되게 많이 하고요. 예. 중국 수출의 30%가 이제 미국, 유럽 합치면 30% 정도 되는데 음. 굉장히 비중이 크고 특히 유럽은 유럽의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나 이런 특히 유럽의 명품 회사들이 네. 중국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막 중국 리오프닝 하면서 주가 많이 갔는데 요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중국 경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유럽 증시가 4월부터 좀 힘이 없습니다. 계속 그냥 아. 옆으로 그러니까 늘어지면서 중국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네,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아. 또 거기다 유럽 증시의 선행 지표 중에 하나가 유로존 서비스업 PMI 지표인데 요게 이제 지표가 좀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 최근에 7개월 아니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음. 사실 이게 선행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지표들도 좀 안 좋아서 지금 유럽 경기가 안 좋다 이거보다도 좀 전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유럽도요. 그 중국이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살아나야 조금 네.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한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국내로 좀 와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나요? 여전히 뭐 2차 전지가 정말 대단하고요. 오늘 코스닥이 1% 이상 아,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지수가 급등한 건데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네네. 오늘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 하락이 2배가 많은데 지수가 그 급등했습니다. 얘기는 이 뭘 의미하는 얼핏 거예요? 그럼 시가총액 아주 큰 거 몇 개만 간 거죠. 아, 몇 개만 아주 잘 나간 상황.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코스닥을 보면 그냥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에코프로 BM인데 이 회사가 10% 올랐고요. 1등이. 그다음에 4등 기업이 LNF라고 있어요. 여기가 네네. 둘 다 2차 전지 양극재거든요. 예. 17% 올랐습니다. 이 아. 두 기업이 오르니까 다른 게 빠져도 지수는 급등한 거예요. 어.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안 좋은 거죠, 분위기들이.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코스닥은 좀 그랬고 코스피는 좀 답답했어요. 그냥 보합에 끝났고 대형주들이 좀 여전히 그러니까 코스피는 좀 부진했다. 그래서 음. 여전히 그 코스닥이 훨씬 좋은.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확실히 코스닥 분위기가 더 좋은 그런 상황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대체적으로는 하락이 됐는데 시가총액 높은 거 몇 개만 아주 쭉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강세장은 그렇게 가요. 아, 광사장은 원래 이래요, 그게 패턴이? 정상이에요. 아, 이게 예. 정상입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강세장이 초기엔 그래요. 아. 2020년도에도 그때 BBIG만 갔거든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만 갔어요, 당시에. 어.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 다른 거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미국 증시 말씀드린 미국도 얼마 전까지는 빅테크만 갔잖아요. 맞아요. 예.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 분산되죠. 아마 그러네요. 한국도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아직까지는 이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나오는데 이게 비정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네. 강세장은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7월 남은 시장 투자 전략 방향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급등하는 뭐 미국의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과 좋은 기업들은 하나로 기결이 돼요. 수요가 성장하는 산업들이에요. 어떤 신사업이라든가 음. 앞으로 수요가 뭐 2차 전지, 요새 반도체, AI 다 앞으로 좋아질 산업들이죠. 네. 이런 명제가 있어야 돼요. 대명제가 성립이 돼야 주도주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싶으면 몇 년 후에라도 수요가 성장할 기업이 뭔가, 산업이 뭔가, 요걸 음.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가 계속 좋게 보는 건 전 자율주행 쪽이거든요. 자율주행이요? 근데 그것도 이 어차피 AI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AI의 한 품목이죠. 근데 네. 여기는 또 다른 게 자동차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 부품이 옛날 전통차 부품이 아니고 네. 거기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죠? 반도체 들어가고 IT가 들어가요. 네네. MLCC, 카메라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시장이 열리는 거죠. 옛날에는 자동차에 그런 거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네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 말씀드린 게 그게 대명제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 타면서 옛날 자동차 이제 못 타거든요. 네. 다시 돌아가지. 사람은 그쵸, 한번 그쵸. 그걸 느끼면 다시 못 돌아갑니다. 그쵸. 지금 스마트폰 테슬라의 쓰다가 네, 맞아요. 예전 핸드폰 테슬라의 못 그 쓰듯이. 오토파일럿인가요? 네. 그 가운데 디스플레이 딱 하나 있잖아요. 테슬라 네네. 자동차. 그거 쓰신 분은 다른 건 못 한대요. 음. 이제 거기에 이제 빠지니까. 그래서 이 방향은 분명하기 때문에 혹시 장기 투자로 고민하신 분들은 자동차 그걸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쪽 공부해 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였습니다.